2025년 제6회 옹기와 도자기 문화 심포지엄을 자녀회에서 올해도 함께 하는데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앙송가 임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낭송을 듣겠습니다. 남민숙 신앙송가님께서 최영수 시인의 달 항아리라는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달 항아리 최영수. 우리는 각기 한 등이 흘렸지요. 율례 위 돌고 돌며 서로 만나 백열 흙가마 속에서 비가보다 더 아픈 영가 부르며 한 몸 달 항아리 되었답니다. 먼저 제1회부터 6회까지 이 행사의 자문을 맡아오신 울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한문옥공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우리 울산 유일하게 전국적인 문화 행사 중에서도 울산이 유일하게 이 옹기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옹기장이신 신일선 선생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고, 또 사기장인 신용균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고, MBC 보도부장으로 계시는 이영훈 선생님도 늘 함께 해주시고, 올해는 윤희석 골동품 수집가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주문화예술협회 김행조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행조 회장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에 공사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제6회 옹기와 도자기 문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적극 호연해 주신 한국수협원자력 서울원자력본부 소유섭 본부장님과 지원 협력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옹기와 도자기 문화 심포지엄은 제1회 행사는 2019년 4월 20일 날 온양읍 주민센터에서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전시회 및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그 성과도 대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울주 옹기문화관에서 2023년, 2024년, 2025년은 연이어 울산박물관에서 울산 최고의 명인들과 석학들을 모시고 이렇게 제6회 옹기와 도자기 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 뜻깊게 잘 진행되도록 이 자리에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6회 옹기와 도자기 문화 심포지엄 행사의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이해를 돕고자 작년에 개최되었던 심포지엄과 연계하여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부터 제5회까지의 심포지엄에서는 창조도시 울산의 새로운 도자기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적인 도자기 기술의 핵심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해 옹기의 내적인 과학성과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였고, 울산의 도자기 문화가 어떠한 이념과 기술로 운영되고 발전하여야 하는가, 또 그러한 문화적 가치와 효용은 무엇인가, 왜 온양이 도자기 문화의 핵심으로 옹기를 살려야 하는가, 즉 옹기와 도자기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도기 예술의 특성화와 극대화에 대한 주제를 두고 논의하였습니다. 제6회 옹기와 도자기 문화 심포지엄에서는 울산의 옹기와 도자기의 세계 전략과 고유성 정립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도자기 산업의 포괄적인 발전에 부응한 소비자들의 호감도에 대한 해소와 그에 조응한 우리 지역의 자랑인 옹기의 홍보 정책과 예술적 우수성에 전념하여 발제하였으며 강연자분들께서는 전문 분야별로 잘 갖춤하여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은 네 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각 10분이며 강연이 끝날 때마다 패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강연을 차례차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심포지엄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역의 옹기와 도자기 문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홍보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신일성 옹기장님의 옹기의 세계화를 위한 울주옹기의 과학성과 세계적 감각의 접근성 연구를 중심으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옹기장 신일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옹기를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가 되어 있는 지구 아파트지만은 옹기 참 옹기 만든 사람 도산남이 가면서 옹기 시장이 왔습니다. 우리 옹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옹기는 암단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진짜 과학적으로 이루어졌고 태고의 문화를 근세까지 개성한 문화는 이 지구상에 옹기밖에 없습니다. 태고의 문화를 근세까지 개성한 문화가 지구상에 찾아보십시오. 옹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을 소외된 계층을 물건 위해 살린 문제가 이 한국 사회에서는 옹기가 단 1등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기가 언제 가면 그 기근을 면한 시점이 1980년대 그때부터 배고픈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옹기는 전체적으로 하려면 3시간 돼야 되는데 10분간 하려니까 참 죄송합니다. 이제. 예,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일보 차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선장님 아주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은 저는 옹기 축제와 옹기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울산에 이제 옹기 축제가 2001년 시작돼가지고 올해 이제 25일째 맞고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도 자리도 잡고 올해 보니까 16만 명이 갔다더라고요. 방문객이 방문도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 지금 인기를 좀 얻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옹기 축제는 울산 넘어가 전국적인 축제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울산의 옹기 문화 또 옹기 산업은 가장 침체가 되고 굉장히 또 사라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옹기가 없는 옹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성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울산의 옹기 문화, 옹기 산업을 좀 살릴 수 있는 어떤 묘안이라든가 방안, 아니면 또 일국주군이라든가 지자체, 또 정부에서 어떻게 쓰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옹기 축제의 핵심은 정체성, 주체성인데 사실 우리 축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보는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저희들은 강원도 불 보듯이 보고 있다 보면 축제가 끝나고 그런 축제인데 옹기는 그래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신용균 사기장님의 울산 도자기의 세계화 전략과 울주 도자기의 고유성 정립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삼동면의 왕방열로 운영하는 사기장 신용균입니다. 오늘
작년, 부작년 지금 4년째 제가 오고 있는데 오늘은 뭐 울산 도자기 세계화 전략과 울주 도자기 고유성 정이라는 이 과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많은 게요. 이 세계화라는 게 참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BTS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뉴진스도 아니고 그리고 불닭면처럼 소비성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데 단점인데 이걸 발전시켜가 여러분들한테 도자기를 풍부하게 쓰고 또 아낌없이 쓰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 목표, 저도 사실 대중문화 목표로 해가지고 도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이 전시나 심포지움에 사실 이제 뭐가 필요한가, 여기 시험하죠, 그죠? 시험은 도자기잖아요. 근데 좀 이런 예산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도 풍부하게 좀 해가지고 여기에 아까 실성 사장님처럼 옹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 먹거리를 케이터링 해보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요런 오는 순간 한 손씩 접시에다가 앞접시에다가 별을 먹어보자 이거죠. 왜? 써야 감성이 오고 써야 멋이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고 집에 가서 왜 벗습니까? 안 써요. 또 비싸니까 더 씁니다 사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합니다. 해결 안 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매일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고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기장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써야지 감성도 느끼고 멋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그 문장이 참 와닿았습니다, 선생님. 네. 울주 도자기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역성과 국제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지. 예. 지역성과 국제성의 조화입니다. 질문의 요점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께서 작가 작품 임대 제도를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 옹기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문화예술계를 접하다 보면 회화 작품이라든지 설치 작품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임대를 합니다. 일정의 돈을 주고 몇 달간 1년간 이렇게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옹기에 대해서 임대 제도를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 제안을 실제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 주체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실행 주체가 지자체가 되어야 할지 아니면 민간단체도 좋을지 협회가 또 모여서 하면 또 좋을지 이런 얘기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울주 문화예술 거기 있죠, 그죠? 이제 거기서 문화단체 지원하는 부서가 있죠, 그죠? 울주군도 있고 광역시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단체에서 뭐네요? 기획사에서 안 하면은 정성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문화단체에서 하는 거는 그렇지만 한 기획사를 선정해가지고 그거는 공예 아니면 도자 부분의 기획사를 선정해가지고 그 행사 때마다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그 필요한 부분은 그 기획사가 예산을 집행하면은 그 기획사가 또 여러 작가들 선정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예산 마련하는 게 더 공평하고 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체에 하면 좀 그렇잖아요. 세 번째 발표는 방송인이신 이영훈 전 울산 MBC 편성 제작국장님이십니다. 모시고 국가 불의 나라 울산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영훈입니다. 퍼뜩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불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울산은 그런데 불의 도시입니다. 조선소 가봤죠? 조선소 가면은 조선소 하는 일의 90%가 무슨 일입니까? 용접입니다. 용접. 그죠? 이 새와 실을 붙이는데 풀로 붙이는 게 아니고
불을 갖고 실을 녹화하고 붙인다 아닙니까? 용접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로자들이 다 불을 들고 다닙니다. 석유화학공단에 가면 또 다른 탑이 있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정유탑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을 떼는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그 불덩어리거든요. 온산에 비철금속 단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용광로가 하나씩 있어요. 용광로. 수영복에 용광로 있죠. 그게 다 하나씩 있고요. 울산에서 아마 제일 큰 이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원자력 발전소예요.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예, 그렇게 보면 울산은 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울산의 최초의 지명에도 불이 등장합니다. 예, 불아화. 요게 울산 최초의 지명이거든요. 지금 우리 불화하지요. 바로 거기입니다. 불은 뭡니까? 아까 우리 우리 공 기장님 말씀 굴, 동그란 굴, 물론 구보다 또 있는데 굴입니다. 안은 언덕가짜입니다. 경산이 땅이죠. 경산이 땅에 굴이 있네, 그죠? 화는 뭡니까? 불, 그 속에 굴이 있어요. 굴 아화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불 때는 가마죠, 가마. 그게 바로 굴 아화입니다. 자, 우리 민족은요, 불을 다루는데 노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 그 아궁이에 이렇게 우리 불 떼잖아요. 우리 난방 방식이 뭡니까? 온돌이죠, 온돌. 예. 그 서양은 뭐 갖고 이래 방을 따뜻하게 합니까? 배치카는 그냥 불을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온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열을 잘 가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럽니다. 야야, 군물 고만들에 와 그럽니까? 할머니는 눈으로 딱 보면 여기 지금 밥이 다 됐다 안 됐다 온도가 몇 도다 금방 알죠, 그죠? 눈으로 온도계 안 쟀는데 할매가 금방 합니다. 불 그만 넣어라 이러면 막 다 된 겁니다. 자, 옛날 집에 사시는 걸 아시지만 그 굴뚝 있잖아요. 옛날 집 굴뚝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갱상도 말로 죽담에 있습니다. 죽담. 바로 집 밑에 마루 밑에 그 있죠. 근데 굴뚝이 왜 한 대는 아니고 땅 밑에 그게 있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우리의 온도를 통과한 이 열기는요, 이 연기는 열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굴뚝을 차도 하늘로 안 올라갑니다. 바로 땅으로 이렇게 열기가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 불을 떼가고 그 불의 열기를 전부 다 뺏들었다, 인간이 방에.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는 불과 열을 잘 다루는 민족이죠. 그래서 16세기에 도자기를 만들 줄 아는 민족은 중국, 베트남, 한국 세 민족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 흙 이야기가 있습니다. 울산 동해 유일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 그래서 옛날에 울산에서 소금도 구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옹기와 기호하시는 분들이 흙이 좋았다. 어디가 흙이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 신희성 선생님 아십니다만은 그 시청 앞에 신정동에 흙이 제일 좋았답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가 그 바로 점포 갯벌이었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 또 외모산에 옹기 가마가 많은 이유가 선생님 아십니다만은 거기에 가마 흙이 좋았다 그러죠. 그래서 전국 최대의 옹기 생산지가 되었고요. 이 옹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 김치, 된장, 고추장 발효 음식이 가능했던 이유가 옹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시기입니까? 자, 남창, 동창리하고 범수구라에 제 어릴 때만 기와 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기와 한국 최초의 황금귀환을 모두 울산에서 구웠습니다. 그죠? 자,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요 옹기. 자, 우리 보상서 받은 옹기입니다. 자, 요 도자기 하나 나옵니다. 요게 뭔가 하면, 도자기 예쁘죠? 예, 우리 조선의 인화 분청사기입니다. 아마 조선 500년 최고의 인화 분청사기인데 잘 보세요. 여기 글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언양이라는 한자 보이죠? 오른쪽에 인수부. 언양 인수부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삼동면 하장리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인수부는 1400년도에 생겼는데 태조 이방을 알죠? 아주 철퇴리 둘러서 수양대군을 수양대군이 아니지. 김종수 장군을 해갖고
맞죠, 그죠? 태조 이방원한테 바치는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바치는 그릇을 만들었던 곳이 인수구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 동경박물관에 있습니다. 요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울산에서 만든 거. 자,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전돌입니다. 벽돌이죠, 벽돌.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역사의 가장 화려한 이 전돌로 만든 전탑은 북구 중산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해안에 좋은 갯벌, 흙이죠, 좋은 흙. 영남 알프스가 주는 뭐가 입니까? 연료, 나무죠. 그걸로 해서 우리는 옹기도 잘 만들었고 기와 도자기 그리고 전돌 이거를 생산했던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이 문명을 제가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태화 문명입니다. 태화강 중에서 해놨으니까요. 자,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요거는 만리장성입니다. 자, 만리장성 뭘까 만들었을까요? 네, 옛날에 성을 만들면 돌을 쌓잖아요. 만리장성은 돌로 안 만들었습니다. 가보시면 벽돌로 만든 벽돌 그죠? 벽돌은 뭡니까? 흙을 불에 구우면 벽돌이 되죠.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기 어릴 때 그 우리가 그 이게 목걸이 닦을 때 뭐가 닦았죠? 우리가 기와 깽들로 닦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하고 소금이 나면 기와 가물을 마시했던 적도 있었어요. 물로 흙을 구우면 바로 약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만리장성을 이렇게 벽돌로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 지금 도자기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흙을 물에 구우면 요즘말로 뭐가 됩니까? 세라믹이 되죠. 세라믹 그죠? 센데 말인데 알고 보면 도자기가 막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철기시대부터 사용하던 아주 그 철기시대 그분들이 사용했던 그 도구가 우리 지금 무엇이 됐습니다. 뭘까요? 칼입니다. 칼. 칼은 그 몇천 년 전에부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흙과 물로 구운 이 세라믹은요, 지금도 우리가 가정에 쓰죠, 그죠? 그릇으로도 쓰고, 왜 있습니까? 세라믹으로 된 거. 불에 구운 흙으로 만든 게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 당연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화장실에 타일도 전부 이 세라믹이고, 제일 중요한 벽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앉으면 이 세라믹이 줄이죠. 예, 그래서 이게 세라믹이다. 자, 이 세라믹은요, 보세요. 자, 오늘 위에도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도자기, 세라믹입니다. 밑에 요거는 뭔가 하면요, 우주왕복선입니다. 우주왕복선이 지구로 계산할 때 천도가 넘는 걸 열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왕복선 이게 배에다가 이 세라믹을 몇 장이라다 몇천 장을 붙입니다. 붙여갖고 그 뜨거운 열을 이겨내는 게 이 도자기입니다. 세라믹. 그래서 제 말은 결론적으로 이 도자기가 옮겨가지고 흙을 불에 구운 이 산업은요 함부로 간 산업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오늘날 더 중요하고 더 많이 쓰이는 기술이 바로 흙을 불에 구운 이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울산이 태화 문명 아닙니까? 흙과 물이 가라. 우리 울산이 이제 새로운 태화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김주영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10분 만에 그 울산이 왜 불과 흙의 도시인지를 엄청 재미있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되게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그 처음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이 지금 산업 수도에다가 제조업 도시가 된 것은 과거에 이런 불과 흙을 잘 다뤘던 우리 그 조상들의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덕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좀 그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예. 그 대만이라는 나라 있죠. 대만은 경제 개발 우리와 비슷하겠는데 그 나라는 뭘 만듭니까?
쪼개난 게 요런 거 만들어요. 그죠? 요런 거 만들고 뭐 이렇게 큰 거 안 만들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경제개발 처음 시작할 때 뭘 하는가 하면 조선소, 제철소, 자동차 이런 걸 했거든요. 소위 말하면 중구장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기술을 줄 때 조금만 하다가 망해라 라고 줬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죠. 왜 안 망하죠? 우리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우리 민족이 세계 제철 금속 역사에서 금작 카메라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세계 최초로 그 저기 금속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유럽이나 일본이 더 똑똑하죠. 중국도 더 똑똑하다 아닙니까?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갖고 금속 활자를 만들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불과 열을 다루는 그 제철 있잖아요. 철기를 잘 다루려면 뭘 잘 됩니까? 불을 잘 다뤄야 되잖아요. 불하고 철하고 흙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야기했죠. 우리는 불과 열을 다루는데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을, 금속을 갖고 뭘 하는 건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우리도 몰랐지만 우리가 자동차도 하고 조선소도 하고 또 만들어 보니까 이거 뭐 거짓말이거든요. 원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실력이 우리 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울산도 저렇게 중공업, 자동차, 또 제철소 파괴됐지만 우리 뭐 비철수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야 이거는 진짜 세계에서 1등이다. 왜? 이 온돌이라는 가장 단순한 열을 다루는 거기에서부터 불과 열을 다루는 그 실력으로 제철도 하고 이렇게 도자기도 굽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을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발표자이십니다. 자궁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윤희석 관장님을 모시고 보도자기 수집의 역사적 가치와 재조명에 대한 강연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수집가이자 감정가인 윤희석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집에는 돈과 시간과 열정과 배짱과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네, 한 점, 두 점 이렇게 모으다 보면 수집가가 되고 그 수집품이 쌓이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풍명분 이상문 교수님 밑에서 수집과 감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현재 수상하고 있는 기물은 도자기 700점과 앞에 100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천 준호는 19세기 때의 기물입니다. 이 매변은 신풍명분에서 많이 나오실 겁니다. 요거는 15세기 때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병이 왜 이렇게 매병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좋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매병은 선화가 두 개가 있는데 요 매의 형체를 닮고 움츠러가 있는 매의 형체가 있다고 해서 매병이고, 또 하나는 옛날 맨 처음에 만들고 매하고 붙어 꽂았다 해갖고 매병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로 여기 분청, 이게 구름문 접시인데 말인데 여기에 모양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그때 당시에 이 15세기 그러면 7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아름다운 모양을 여택하면 아마 피카소의 그림도 그때 당시에 얘기하라고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잘 정말로 도공들이 이렇게 모양을 잘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물이 중국 거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450억 정도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이거 비싼 것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물이기 때문에 몇천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곧 국력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후손에게 좋은 문화가 역사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울산신문에서 취재자를 김기영입니다. 활동을 해보셨다고 볼 수 있는데 수집을 하기 전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생활에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심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던 추가 추첨과 전시 도자기 감상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왜일까요? 왜일까요?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저희 도자기들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옹기들은 아시죠? 집에서 숨 쉬는 그릇을 쓰고 싶으세요? 죽은 그릇을 쓰고 싶으세요? 숨 쉬는 그릇. 네, 도자기 많이 구입해 주시고 옹기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